예, 오늘 역사적인 날인데 어째 보시는지. 예, 방망이 두들지 않겠습니까? 통과되겠죠? 예? 아, 그러죠. 이미 뭐, 법사위까지 다 합의로 그냥 5분 만에 딱 망치 두드렸는데, 별 문제 없겠죠. 아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또 될라니까 그냥 막 되네요. 예. 아주 또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야말로 그 하나의 초석을 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건데 예. 오늘 주 박사님은 이제 그래도 이제 법령 자체가 허술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현재. 예. 그 부분을 한번 좀 이제 통과됐다고 생각하고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거니까 지금 좀 피상적으로들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순 사건 특별법 일단 이제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이제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들 앞으로 이제 보완해야 될 과제 요 두 가지는 좀 주 박사님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번 다섯 번째 발의가 된 거죠, 이번이. 네. 예, 다섯 번째. 그리고 전남 동북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5명이서 그 공동 발의한 것이고. 공동 공약을 내세웠구만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그 여순 사건 특별법 73년 만에 이루어진 이 특별법 통과의 그 의의를 좀 이야기를 먼저 좀 해주시죠. 역사적으로 이제 중요한 사건이란 것은 그만큼 사건이 미친 영향과 여파가 컸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순 사건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미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순항쟁 같은 경우는 국가의 주요 기관인 군대에 의해서 이 사건이 촉발된 것이거든요. 예. 근데 군은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예. 즉 국가의 주요 기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반란이라고 지금 현재까지 국가는 규정하면서 책임을 전부 다 지역민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예. 그래서 군인들이 왜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는지 규명부터 시작해서 이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와 아울러서 이 여순 사건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미친 영향과 그 여파가 어느 정도 컸는지까지 진상보고서에 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규명하고 그 다음에 이 영향이 어떻게 미쳤는지가 이제 그 조사 결과로 나와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이 여순 사건 특별법 쭉 보셨을 건데 내용 골자를 제주 특별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5.18 특별법 가깝게는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법들이. 이와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 여순 사건 특별법 지금 현재 발의된. 그러니까 이제 여순 사건 특별법은 어쨌든 간에 여야 간에 상호 자기 어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족들이라든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은 전부 담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여순 사건 특별법은 처음 초기에 사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려고 했던 부분이 다시 실무위원회란 걸 통해서 전라남도 도지사가 이걸 담당하게 돼버렸던 부분들은 좀 많은 부분이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여하튼 법이라는 것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적인 의미인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실지 운영하는 시행령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시행령을 잘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과정에는 여야가 합의가 있지만 시행령은 정부 부처가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시행령을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데 저는 이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행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시행령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실무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중앙위원회에다 이걸 보고하게 되고 여기서 전부 의결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중앙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어지게 되는데 이 중앙위원회 구성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앙의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지역의 뭐 유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사회라든가 또는 연구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최소한 5명 이상은 들어가서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위원회에 담아내야만이 공무원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사회 요구가 담겨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주도 좀 그랬습니까? 제주 4.3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제주 4.3도 지금 우리 지금 이번 특별법은 제주 4.3 특별법을 따랐다고 보면 그대로 따랐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주 4.3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들이 공무원 중심의 처리가 돼버린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창구가 필요하다. 담아낼 창구가 필요한데 그것이 저는 중앙위원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냥 뭐 무슨 단체를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앙위원으로 들어가서 혹시나 표결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사회 목소리를 담아내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시행령에 좀 담을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이건 시행령에다 담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이 중앙위원회는 15명이라고 이미 법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 유족 및 식견이 있는 전문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유족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를 지역사회에서 집어넣어야죠. 예. 그래서 반드시 중앙위원회를 5명 이상 들어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라남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예. 그럼 이 조례 또한 아마 제주 4.3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주 4.3은 공무원 중심의 시행령이었고 공무원 중심의 조례였습니다. 예. 우리는 이걸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전라남도에서 만든 조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공무원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중심의 이게 예를 들어서 진실화해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독립적 기구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독립적 기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 중심이 돼버린 건데 그래서 저는 실무위원회의 조례부터서라도 이 독립적 형태의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두 가지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제 이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규명, 그 다음에 명예회복,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그 진상규명, 명예회복이 되면 그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을 아까 지적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랄지 뭐 윗선들이 국민한테 책임을 떠넘겼다. 네. 이런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 책임 소재 부분들도 좀 규명이 돼서 지금이라도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안 되고요. 시간이 너무 우리나라의 모든 특별법은 예. 예를 들어서 피해자는 조사를 합니다. 예. 근데 가해자는 명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정병진이라고 하면 정 땡땡 써놓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아까도 그랬었지만 중앙위원회에서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회의록에라도 예. 거기서 그 회의에서 그 사람들이 이름을 막 말을 해야 됩니다. 예. 회의록에라도. 그래서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중앙위원회에 우리가 필요한 이유가 마지막 거기서 의결을 해버리는데 의결을 금방같이 정 땡땡으로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 가해자들을 다 명시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과반수 의결로 의결이 되거든요.
네. 그럼 우리 숫자가 적으니까 저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진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회의록이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해줘야만이 예. 그네들이 자기 중심으로 안 가는 겁니다. 공무원 중심으로.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뭘 반면교사 삼아야 되냐면 제주 4.3을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다들 제주 4.3이 먼저 법이 통과돼서 좋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주 4.3 같은 경우도 중앙위원회에 두 명뿐이 못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 목소리를 못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 거예요. 공무원 구조가. 예. 그럼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금 말했다시피 중앙위원회에 반드시 중앙위원회는 시행령과 관련 없어요. 어차피 법으로 딱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들이 처음부터 국무총리라든가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니까 국무총리라든가 부위원장인 행안부 장관들을 만나서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 위원회에 우리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을 해야죠. 지금 5.18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행이 되고 나서 5.18은 이번에도 지금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특별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네. 근데 5.18이나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적 기구예요. 이 네. 국무총리 소속의 이 기구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활동해서 독립적으로 해요. 그럼 이런 독립적 기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문가가 들어가서 위원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국무총리 소속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돼버린 거예요. 국무총리 위원장 아니잖아요.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 제가 그래서 국회에서 발표할 때 우리는 독립적 기구로 만들어주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게 그겁니다. 근데 진실화해위원회나 독립기구가 안 됐다. 예. 그렇죠. 우리는 독립적 기구가 안 됐어요. 그 부분이 가장 좀 아쉬워하시는 대목이네요. 당연하죠. 제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쳤는데 5.18 같은 경우는 이제 기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진실 규명이 되고 그다음에 명예회복이 그러면 그 어떤 기념 사업까지 가는 겁니까? 못 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건 아예 법 규정이 없죠. 그 법은 다 폐기돼 버렸습니다. 삭제됐습니다. 삭제. 아, 그래요? 예. 원래 있었는데 예. 왜 삭제가 됐습니까, 그거는? 이게 실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뭘 이해를 잘못하고 이 법은 야당이 반대한 게 아니라 정부가 반대한 거예요. 정부가. 이게 우리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네. 정부가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봉기한 사건이다 보니까 부담 좀 하는군요. 그것도 있고 네. 공무원들이 귀찮아요. 네. 그리고 좀 더 다르게 만들면 다른 데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아까 제주 4.3에 그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4.3과 똑같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실제 뭐냐면 곧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예. 이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개정하겠다라는 것을 공약을 걸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 이게 지금 지역사회가 이런 논의기구가 필요한데 논의기구가 없어서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앞으로 또 이제 큰 과제로 남네요.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